테슬라 얘기 요즘 너무 안 했잖아요. 네. 네,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한 지 벌써 거의 일주일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울해하시죠. 막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그냥 우리 테슬라 진짜. 근데 테슬라 아니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테슬라 아니고요. 요거 그냥 참고 이미지입니다. 참고 이미지. 네네네. 그래서 뭐 사실 아까 들어오면서 저희 둘이서 걸어오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사실은 미국 증시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는 IRA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기에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액 공제 혜택들. 그러니까 신차는 최대 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거다. 이건 누구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태제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태제. 우리말로는 명제, 명제죠. 영어로 태제.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태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외면해서는 지금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뭐 니오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뭐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우리 또 썬런이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전기차 이런 이제 IRA 그 수혜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다 지금 양호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핵심이 사실은 전기차 아니겠냐.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데 뭘 사야 되냐.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알티미터 캐피탈이라고요. 그 월가에서 좀 유명한 그 헤지펀드 그인데 거기서 거스트너라는 CEO 겸 회장이 CNBC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한 거예요. 최근 2달 사이에 자기는 테슬라 하나도 없다가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자기가 테슬라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테슬라를 이제 손을 대게 된 계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면, 요게 이제 약간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 썰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요 얘기를 전해드리면, 지금 지정학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뭐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 잠궈버리고 파이프라인 잠궈버리고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가스 위기가 온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이럴 때 전기차밖에 더 있냐. 또 에너지 측면. 에너지 뭐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후 변화 위기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런 요인 다 살펴봐도 전기차가 필수 아니겠냐 앞으로는. 야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졌고 그 대표 종목이 테슬라니까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재 근데 전기차가 필수고 대세인데 현재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 비율이죠. 8%밖에 안 되더라. 이게 늘어날 건데 그럼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주식을 샀다는 거고요. 그렇지.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0년 내에 전기차 비중이 한 30, 40%는 갈 것 같다. 그렇지. 지금 8인데 30에서 40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한 5배 정도 늘어나나요? 5배는 늘어날 건데 왜 전기차를 외면하겠니? 이거고요. 이때 세부적으로 전기차 브랜드를 살펴봤더니 딴 경쟁사들은 잘해야 마진이 지금 영업 마진이 10%인데 테슬라는 30% 너끈히 달성하더라. 그래서 테슬라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간밤에 니덤이라는 월가 투자은행이 반성문 비슷한 보고서를 냈어요. 전기차 주식 우리가 너무 그동안 보수적으로 봤다.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희 프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너무 과소평가했다. 사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반성문을 썼어요, 얘들이. 그래서 반성문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 성장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봤다. 그래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 IRA 인플레 감축법 시행했는데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액 공제 도입됐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간과했다. 이걸 너무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반성을 한 거고요. 두 번째 플러스는 각국 정부가 지금 수년 내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5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년 내에 내연 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이 들어가는 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기차 보급이 수년 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겠냐. 그치. 너무 우리가 우습게 봤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전기차 분야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PEF 자금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너무 우습게 봤다. 이 3가지 이유를 들어댄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재밌는 게 이 리덤은 테슬라 말고는 아예 커버리지에 넣질 않았었어요. 나머지 전기차 종목들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간밤에 시장 수익률 하회 거의 주식을 팔아라는 진짜 보수적으로 입장이었다가 봤구나. 고유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피스커, 리비안, 루시드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우리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처음 이제 투자 커버리지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투자 의견으로 피스커는 매수 의견을 냈고요. 리비안은 보유, 루시드는 시장 하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한 테슬라, 그다음에 매수 의견을 낸 피스커에 대한 얘들의 입장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금 매수하기에 더 좋은가, 리덤의 어떤 그 분석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아까 그 우리 처음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그 업체 대표처럼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건지 마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리덤이 얘기한 이 그 케이스처럼 피스커를 살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덤의 애널리스트는 얘기했습니다. 전기차도 SUV가 대세를 이룰 거고 그런 면에서 피스커가 토픽이다. 전기차 부분의 토픽이다라고 그러니까 본 거예요. SUV에 좀 특화가 예. 된. 지금 보세요. 여기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피스커가 지금 현재 그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아직 양산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차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차 원형을 이제 시범적으로 만든 거예요. 55대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 차입니다. 이게 지금 얘들 아직 차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오션 SUV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스포츠카랑 세단도 개발 중인데 그건 아직까지 이제 시차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실 부분은 뭐냐면 목표 주가를 12달러 제시했어요. 지금 현 주가가 9달러거든요. 9.09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 33%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피스커가 AMD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AMD는 인텔은 자기가 설계도 하고 뭐 제조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잖아요. AMD는 자기가 설계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딴 데서 만들어주잖아요. TSMC 같은 데서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팹리스잖아요. 요 피스커가 팹리스 전기차 업체입니다. 자기 공장이 없어요. 다만 마그나라고 하는 유럽에 잘 나가는 유럽에서 3, 4등 정도 하는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몇몇 자동차를 위탁 제조 생산을 해주는 곳입니다. 이 회사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회사 지분 7%를 마그나한테 넘기고 대신에 우리가 설계한 전기차를 생산해줘. 요런 이제 약간 공생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분 교환이 있으니까 뭐 마그나도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제 마그나하고 같이 오션이라는 이 뒤에 이미지 있는 SUV를 55대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지금 11월 17일 2달 남았네요. 11월 17일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요 55대를 대상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재밌는 건 지지난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어요. 현재까지 지금 6만 대 정도 사전 예약이 괜찮네요.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재밌는 건 얘들이 11월 17일부터 양산하면 올해 내에 5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네. 재밌는 건 이제 요런 이제 만들기도 전에 주문량이 지금 답지를 하고 있다. 뭐 요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그나가 지금 이게 유럽의 자동차 부품 업체거든요. 그래서 마그나가 지금 위탁 제조해주는 공장이 오스트리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린다? IRA의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지가 미국에서 있어야 되는데.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또 마그나가 그 자체가 이제 유럽 업체이기 때문에 소싱도 부품이나 이런 소싱도 그 유럽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얘들은 IRA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못 받는다. 다만 IRA를 통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경우에 그 전기차를 많이 팔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덤이 봤던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EU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보면 전체 자동차 중에 SUV 비중이 45에서 50% 반은 SUV다. 전체 자동차 중에. 그러다 보니 이걸 똑같이 전기차에 적용해 보자. 그럼 한번. 그랬을 경우 2030년이 되면 미국 EU 시장에서 전기차 SUV가 1,000만 대 팔릴 거다.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2030년에 2천만 대로 자기는 보고 있고 그중에 45에서 50이면 1,000만 대 이상이 SUV 전기차가 팔릴 텐데 피스커가 이 중에 5%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도 주가는 이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5%만 차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목표 주가를 10이 있다라 제시한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비중이 올라가면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도 SUV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SUV가 시장을 거의 잠식한다고 했을 때 피스커가 2등 정도로 찔끔찔끔 조금만 5%만 먹어도 그렇지. 충분히 이 정도 주가는 갈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또한 주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올 들어 주가가 지금 41%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피스커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호재가 많아요. 알려진 호재가 굉장히 많다. 그러나 모멘텀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호재를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올 연말 또는 내년에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지금은 투기 등급이에요. 테슬라가 놀라셨죠? 네. 무디스가 BA1 투자 의견 신용 등급을 내고 있는데 이게 투자 적격 등급 바로 아래예요. 아. 2달 전인가에 상향 조정돼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이렇게 투자 적격이 아니고 투기 등급으로 분류했던 이유는 죄송합니다. 회사가 아직도 초기다 보니까 전체 사업 구조, 매출에서 모델 Y, 모델 3 이 두 가지 모델에 너무 많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투기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모델도 굉장히 많아지고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또 회사 수익성도 좋아지면서 무디스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지고 있는 부채의 이자 비용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지. 시장 금리는 올라가지만 그렇지. 왜냐하면 투기 등급이랑 투자 적격 등급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의 이자 비용이 확 떨어져서 수익성이 확 좋아질 그렇지.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사이버 트럭이 첫 인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사이버 트럭이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생기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또 무디스가 얘기했던 너무 두 모델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게 사이버 트럭이 잘 팔리면 이게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호재고요. 세 번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한 충전 네트워크가 더 확장될 수 있고 공장 가동률도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분발하면서 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연속으로 테슬라의 인도량을 네네네. 앞질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니오도 그렇고 샤오펑도 그렇지. 그렇고 막 쫓아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다. 지금 테슬라가. 그건 좀 걸리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은 부족하다. 치고 올라갈 모멘텀은 부족하다. 그래서 피스크를 사라는 거예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훨씬 좋죠. 네. 다만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매력인데 뭐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무슨 매력이냐 이거죠. 네.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피스크를 왜 이렇게 좋게 봤냐. 그래서 피스커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재밌는 건 오늘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오늘 저녁 미국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마 낮에 나올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개최하는 또 그 투자 설명회에 이 헨리 피스커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헨리 오분 얼굴이 약간 저분이구나. 머스크 닮지 않았나요? 닮았어요. 얼굴이? 그렇죠. 저런 상이 네, 맞아요. 이런 걸 잘 만드나 보다. 전기차 CEO가 될 상인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가서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그것도 며칠 후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랑은 악연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얘 피스커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유상증자 10억 달러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주식 가치가 희석될 테니까 투자 의견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언론에 대고 내가 언제 컨퍼런스 콜에서 10억 달러 유상증자한다 그랬니? 그러면서 이 당장에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변경을 안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사과를 해서 그 투자 의견 내린 거 다시 정정을 했어요. 대신에 속에서는 부글부글했겠네. 예. 어디 저런 스타트업 그렇죠. 저게 우리한테 이런 게 있겠다. 근데 그 신용 등급을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내렸다가 다시 정정해 준 그 펀드 매니저하고 대담을 해요, 오늘 밤에. 그래서 재밌는 대담이 될 건데
재밌는 건 코웬이라는 월가 투자은행의 글로벌 연차 모빌리티 컨퍼런스에 지난주에 또 이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피스커에 대한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있는 모건 스탠리하고도 그 내용도 이제 다음 주에 전달해. 너무 커진다. 예, 전달을 그냥 보십시오. 예. 네네. 자, 오션 아까 말씀드렸던 SUV죠. 55대 지금 만들어 놨고 앞으로 11월 17일부터 양산하기로 한 고게 양산전 11월 17일 양산전 한 달 전에 노르웨이하고 파리 오토쇼에 나가서 로드쇼를 한번 벌일 거다.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타보라 그러고 시승도 하고 여기서 아마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입소문을 내고 싶은 게 지금 아마 헨리 피스커의 그 입장일 거고요. 여기서 입소문이 난다면 양산 이후에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초기 일단 생산을 하고 나면 미국하고 유럽을 우선 타깃으로 삼을 거야. 중국은 내년 1분기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할 거야. 인도는 내년 4분기부터래요. 그러니까 실제 요 인도라 헷갈리네. 차량을 실제 이제 갖다 주는 건 내년 4분기부터 중국에는 시작되고요. 인도 시장은 내년 7월부터 출시가 된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내년에는 다 4대 시장을 다 열 거라는 거죠. 또 내년에 생산 설비를 확대할 거고 IRA 수혜를 봐야 되니까 미국 공장 2024년에 만들 거야. 예. 왜냐하면 10년간 수혜가 있으니까요. 네. 뭐 내후년에 만들어도 예, 충분히 한 8년은 덕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마그나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마그나 오스트리아 공장은 유럽 판매용으로 돌리고 미국의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IRA 수혜를 보겠다. 그럼 결국 유상 생산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얘기 안 했는데 먼저 내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7년 되면 전기차 1년에 100만 대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역대 전기차, 테슬라 포함해서 역대 전기차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우리 회사가 될 거야. 이거는 다 우리 지분을 가지고 대신 만들어주고 있는 마그나 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대부분의 오션,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사전 예약을 유로화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가 회사 수익을 계속 늘려주는 거죠. 유로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갖고 오니까 오히려 이제 얘들은 호재가 된다. 강달러가 우리는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로린이라는 지금 슈퍼카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SUV 말고 슈퍼카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요 제가 이미지를 안 갖고 왔는데 그 슈퍼카 영국에서 지금 공장에서 작업 중이에요. 내년 중에 공개하겠다 시제품을. 그다음에 이제 탄력 임대라는 제도 플렉서블 리스인데 리스로 차량을 임대해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미국 은행들하고 지금 이 탄력 임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 중이고 이게 된다면 판매 완전한 돌파구가 될 거다. 그래서 차를 사지 않고 그냥 빌려와서 약간 후불 결제 비슷한 거죠. 쓰고 싶은 만큼 쓰다가 그냥 반납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몇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피스커 CEO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도 오늘 밤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제가 업데이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